안녕하십니까. 정치사이다 TV의 PD 사이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인데요. 뉴딜이라고 하면 새롭게라는 영어의 뉴와 변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한 딜, 이걸 합쳐서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9대 역전 분야에 28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뉴딜 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컬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25년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성장이며 다른 하나는 분배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오늘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분배는 그 풍요의 온기가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거죠. 성장의 바퀴만 커지면 빈부격차에 따른 불만이 증폭이 되고요. 분배의 바퀴만 커지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성장과 분배의 대책을 세우긴 했었어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은 이름만 사실은 성장 정책이지 실제로는 분배에 좀 걸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장 정책인 혁신 성장은 제대로 추진되지가 못했죠.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이니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공장, 이런 8대 핵심 사업은 22년까지 해서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동안 혁신 성장의 성과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부가 지난주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구상을 했고,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사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골자를 알아보면 5년간 총 20조 원의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들고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각각 100조 원, 7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이 자금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투입해서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을 대신해서 생산적인 투자 부분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5년짜리 국가 대전환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원대하고 정말 담대한 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성은 떨어지고요. 허술하기조차 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으로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을 내세우고 있죠. 2018년에 추진했던 혁신 성장의 3대 전략으로 선정된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달라진 건 이들 분야에 장기간 대규모로 돈만 풀겠다고 공언한 거나 다름이 없이 보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인 만큼 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국가 투자 사업은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 혈세 누가 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죠.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 분명한 사업의 내용과 투자 대상, 투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따져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 금액을 정하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투자 대상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뉴딜 관련 기업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소 충전 프로젝트, 뭐 이런 뉴딜 프로젝트가 전부이죠. 구체적인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고요. 그런데도 투자 금액은 확정됐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이죠. 190만 개 일자리라는 것도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지 사실은 모호합니다. 뭐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돈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려놓으니까 일자리 없어졌죠. 알바들 고생하죠. 알바 자리 구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정책을 또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부작용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묻지마 지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에 빌붙어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하루살이 기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전 정권에서는 기업의 목줄을 쟀다고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을 아주 그냥 모가지를 비튼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을 선도하는 뭐 신한지주금융이나 또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권의 그 금융권들의 주식이 며칠 새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금융권에게 돈을 대라고 하니까 금융권 입장에서 어려움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펀드는 정부가 내는 7조 원과 민간의 13조 원을 매칭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죠. 당초 정부와 여당에서는 원금 보장에다가 최소 3%의 수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금 보장이 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말을 바꿨죠.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이게 뭐 개그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어쨌든 원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뉴딜 펀드가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는다. 실패해도, 다시 말하면 실패해도 여러분의 혈세, 세금으로 충당하고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펀드 가입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수익에는 소외되고 손해가 생기면 이를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인데요. 세금을 내야만 보전을 할 수 있는 꼴이 됩니다. 뉴딜 펀드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법 개정하고 운용사 선정을 거쳐야 하므로 투자 시기는 빨라야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것 같고요. 20대 대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디지털 그린 경제는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정부의 정책이 차기 정부가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찾기 힘들죠. 이명박 정부 때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 때 통일펀드 모두 흐지부지 됐죠. 그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없앴다고 했죠. 본인들이 만든 뉴딜 펀드? 이거 다음 정권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없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데 국민의 혈세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뉴딜 그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돈을 쓰면 언젠가 청구서는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무조건 추진하는데요. 언젠가는 그 청구서가 여러분들의 혈세로 다가오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정책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다고 몇 번 발표해놓고 부동산 값만 올렸잖아요. 부동산 값 올려놓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하고
정말 세금 때문에 미치는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발 외국인 막자고 의사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말했는데 막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요. 이런 정책을 또 편다고 하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선가 봤습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에서 쏟아붓는 이 엄청난 돈이 얼마인가, 우리가 1조, 2조, 몇천억 이렇게 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1조라는 돈은 1 다음에 공이 12개가 붙습니다. 12개가 붙는데 이 돈은 단군 할아버지가 4348년에 우리나라를 개국을 했죠. 단기 4348년인데요. 1조 나누기 4348년에다 365를 나누면 하루에 63만원.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만든 해부터 매일 63만원씩 오늘 저녁까지 쓴 돈이 1조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1조가. 이 돈을 1조도 아니고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200조, 190조. 이거 누가 냅니까? 나중에 누가 내요? 펀드 20조?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했을 때 누가 냅니까? 여러분이 집값 올라와서 내는 보유세 이런 데서 내지 않을까요? 땅값, 공시지가 올려놓은 데서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내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정말이지 무식하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사이다의 PD 사이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